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강인이 보여준 환상적인 어시스트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해당 장면은 이강인이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선수로 다시 탄생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이강인이 소속된 마요르카가 킥오프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4대1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였습니다. 마요르카는 전반 35분 기세 좋게 선제골을 넣었으나 4골을 내리 실점하며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마요르카가 패했고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건 이강인이 그만큼 임팩트를 남겼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전반 35분 이강인은 세트피스에서 장기인 왼발킥으로 무리키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을 떠난 볼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문 먼 쪽으로 쇄도하는 무리키의 머리에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이후 무리키는 이강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셀레브레이션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쉽게도 마요르카는 패하긴 했으나 개인 퍼포먼스만 따지면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흠집을 내며 기어이 시즌 개막 후 라리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와 현재 도움 1위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레알 베티스전 어시스트, 라요 바에카노전 득점, 지로나전 어시스트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전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한 곳인 스페인 라리가에서 5경기 만에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건 해당 선수가 현 시점 기준으로 굉장한 기량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이강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환상적인 활약이 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일각에서는 이강인의 다른 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이날 이강인은 높은 평점을 받으며 여러 기록들을 찍었지만 그중 제일 놀라운 기록은 바로 수비 스탯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에게선 보기 힘들었던 위험지역 수비와 헤더 클리어, 그리고 여러 차례 리커버리 스탯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리버풀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받는 김민재가 당시 경기에서 리커버리 2회를 기록했는데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레알전 무려 3개의 리커버리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비가 일취월장한 것입니다. 특히 스탯도 스탯이지만 이강인의 디테일한 수비 장면은 이강인은 수비력이 약해서 계륵이 될 것이라던 세간의 평가를 단숨에 잠재워버렸습니다. 이강인이 레알전 좋은 위치 선정과 깔끔하고 간결한 태클로 페널티 박스에서 2차례나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만약 이강인의 수비가 없었다면 그대로 실점할 수도 있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수비 판단력과 수비력 그 자체가 지난 시즌에 비해 정말 월등히 발전한 것입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이 전문가들로부터 절대 현대 축구에서 통하기 힘들며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족한 수비력과 그로 인한 거친 반칙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모든 선수가 평소에도 수비를 해야만 하며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들조차 수비를 어느 정도는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수비 실력이 부족해 뜬금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볼을 빼앗을 때 지나치게 거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강인은 클럽 통산 22경기에서 옐로 카드 3장에 레드 카드 2장이라는 기록적인 카드 비율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발렌시아 시절 전체적인 전력이 약화되고 순위도 내려가 유로파 리그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승점 1점에 집착해야 할 정도로 수비의 비중이 커지자 셀라데스 감독이 경질 직전까지 이강인을 잘 기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세르히오 라모스를 상대로 발목을 3번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바로 다이렉트 퇴장당한 것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경기들 그리고 레알전에서 이강인의 모습은 이러한 최악의 단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결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강인의 깔끔한 태클은 정말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강인이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의 수비력까지 보완한다면 그의 포텐을 기대해 볼 만할 것입니다. 이강인은 1월 전지훈련에서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고 최종 예선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경쟁자들도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강인을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수 본인이 확실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였습니다. 특히 최종 예선에서 한 번도 엔트리에 들지 못한 것은 벤투 감독의 구상에는 확실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꾸준히 활약했던 선수들이 그대로 본선 엔트리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 개막 후 한 달 동안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8월 라리가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대단한 활약을 이어가면서 9월 평가전에 이강인의 소집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벤투호의 코칭 스태프들 또한 폼이 확연히 올라온 이강인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족한 수비 가담, 빌드업 축구에서 템포를 늦추는 전개, 활동량 등이 꼽히는데 이번 시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공격수를 향한 정확한 크로스, 개선된 수비 가담 능력, 팀 내 상위권의 활동량 등을 보여주며 벤투 감독이 구사하고자 하는 빌드업 축구에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 패스 능력은 빌드업 축구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게다가 이강인의 원래 강점인 볼 간수 능력과 탈압박 능력은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도 최상의 수준으로 여겨져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